미숙아, 왜 울어? 뭔 일 있어? 하품이 나서요. 한숨만 잘게요. 기사 봤죠? 이채리 자살교사. 내가 맡을 거니까 자료 준비해 주세요. 아휴, 또 시작이구만. 또 시작이야. 자살교사?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자살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살 교사가 체육 교사, 미술 교사 같은 같은 교사다 이 말이야? 살다 살다 그런 교사 처음 들어봤어요. 내가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가? 미술을 가르친 교사야말로 진짜 훌륭한 교사다. 어? 우리 사건이에요. 이게 뭐야? 톱스타 이채리. 누가 그녀를 목매달았나? 최근 새 음반을 내고 성공적인 컴백을 했으나 활동 3개월 만에 목을 매 자살한 이채리 양. 채리 양의 아버지는 컴백 직후부터 딸을 괴롭혀온 악플러 3인을 자살교사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기소를 결정하고 그래서? 피의자 3명이 전부 10대예요. 애들이 자살 도구를 제공한 것도 아니고요. 인터넷 악담 몇 마디로 유죄 판결? 어림없어요. 악담 몇 마디? 아니 겨우 그거 갖고 검찰이 기소할 만큼 허술해 보여? 자살은 어디까지나 본인 결정 아닌가요? 그 책임을 어린애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건 말도 안 되죠. 제 생각엔 분명히 승산 있는 게임이에요. 난 이런 사건에 관심 없어. 점심들 해요. 나 약속 있어서. 해야 돼요. 벌써 하기로 했어요. 아휴, 일쳤구만. 일쳤어.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 이건 내 체질이 아니야. 이번엔 제가 맡을게요. 선배는 도와만 주세요. 자살 교사의 사이버 명예훼손이라? 언론에서 그 난리를 치더니 결국 일이 이렇게 커지네. 에? 본명 이채리. 18살의 여성 듀오로 데뷔해서 톱스타가 됐다가 스캔들에 성형 논란까지 일어나면서 하루아침에 급추락했어요. 그때 끝까지 성형 안 했다고 빠득빠득 우겼었잖아요. 뭐 젖살이 빠졌대나 어쨌다나. 아이고 참, 그걸 누가 믿어? 한 번 떨어진 인기가 다시 오르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니까 이번엔 아주 그냥 섹시한 이미지로 간 거지. 참, 그렇게 얌전해 보이더니 이 속에는 아주 요부가 들어앉아 있더라니까. 어? 어쨌든 긴 공백 끝에는 새 앨범이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이번에 좋은 데서 수술했는지 진짜 얼굴이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그죠? 미쓰고도 이채리 안티예요? 발매하자마자 엔간세트 5위권에 다 들었으니까 컴백은 확실히 성공한 거였죠. 아니 그렇게 잘 나가는데 도대체 왜 죽은 거야? 아니 그렇잖아요.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자살을 해요? 아우 난 진짜 상상하기도 싫은데 아 끔찍해. 아, 글쎄, 그게 지금 우리 사건이라고. 잘 나가던 이채리가 왜 자살을 했나? 근데 애들한테 악플은 왜 당한 거야? 아이, 요즘 애들이 뭐 이유가 있어서 욕합니까? 단초는 있었죠.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잖아요. 엔젤스. 요즘 아이돌의 지존이죠. 아니 이건 뭐 지 부모보다 연예인이 우선이니? 아니 무슨 팬클럽이 광신도 집단 같다니까? 죽으라면 죽는 신까지 한다니까. 아니 그럼 정말 우리 의뢰인들 때문에 이채리가 자살한 거예요? 피고인 주효진, 홍성아, 윤재인은 약 석 달 동안 지속적인 악성 비방 글로 이채리를 괴롭힌 사실이 있죠. 주효진 피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죠? 그게
이채리가 엔젤 오빠랑 저희 팬클럽을 먼저 욕했어요. 욕을 했다? 제가 듣기엔 그냥 농담처럼 들리던데요. 아니에요. 지난 2월 18일 이채량이 출연했던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영찬스 1위는 엔젤 보이스입니다. 이채리 씨 아쉬워요 매번. 진짜 엔젤 소녀 팬들 좀 잠깐 쉬어요. 어떻게 무조건 1등을 만드니? 에이 선배님, 그럼 우리 엔젤스가 지금 순위 조작했다는 말씀이세요? 야, 그럼 아니야? 정확히 보셨는데요. 야야, 니들 군대 안 가니? 군대 가서 사람 좀 대와라. 그동안 누나 1등 좀 해보자. 이 방송이 나간 게 2월 18일이었고 팬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이채량은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또 사과문까지 올렸는데요. 농담으로 그랬다고 용서를 빌었는데 그래도 화가 안 풀렸어요? 우리도 그냥 장난으로 그런 거예요. 장난이라고요? 그냥 장난으로 무려 석 달 동안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괴롭혔습니까? 이해 있습니다. 피고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살교사란 사람을 죽게 만들 고의가 있을 때 성립되는 죄입니다. 피고인들의 행동이 좀 지나쳤던 건 사실이지만 이제 겨우 17살의 아이들이 과연 누군가를 일부러 죽게 만들기 위해 그런 글을 썼을까요? 반면 이채리는 얼마든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성인이었습니다.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도 100% 이채리랑 본인의 의지였죠. 그 책임을 아직 어린 피고인들에게 물을 수는 없습니다.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한 행동이었다. 과연 그럴까요? 자, 피고인 주효진 양. 피고인이 보낸 편지 맞습니까? 네. 뭐라고 쓰여있죠? 네, 분명히 죽어라고 써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한테 실수했다는 이유로 결국 이채리를 마녀 재판대로 몰아 죽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이해 있습니다, 재판장님. 아직 미성년자인 피고인들에게 검사는 행동이 너무 지나칩니다. 도망칠 데 없이 궁지에 몰리는 게 어떤 기분인지 설명한 겁니다. 자, 피고인들은 이채리 양이 눈물로 거듭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테러를 멈추지 않고 인터넷이란 익명을 이용해서 그녀의 인격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이게 정말 아이들 장난으로 보입니까? 이상입니다. 선배. 왜? 그냥 애들이에요. 후회하는 거 보셨잖아요. 재판 내내 고개도 못 들고. 너 그게 후회하는 걸로 보여? 내 눈엔 재수없게 걸렸다고 짜증내는 걸로 보이던데. 걔들만 욕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채리 행실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 죽어도 되나? 이채리는 자살했어요, 선배. 누가 죽인 게 아니라고요. 꼭 뭐 칼로 무기로 찔러 죽여야 되나? 그렇게 생각해? 야, 걔네들 다른 사람 고통을 즐겼어, 잔인하게. 그럼 그 대가를 치러야지. 간다. 뭐 애들이 악마라도 된 것처럼 말을 하네요. 그럼 전화는 아니라고 생각해?
마녀 재판? 그냥 머리가 복잡해서요.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지. 네? 마녀로 지목된 여자를 자루에 넣고 쇳덩어리를 매달아 물속에 빠뜨려서 죽으면 사람인 거고 살아나면 마녀가 맞다고 다시 화형을 시켜. 아직 퇴근 못했네. 겨우 악담 몇 개라더니 얕보다 밀린 기분이 어때? 밀리긴 누가 밀려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 청소년 집단 행동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집단 행동? 그렇죠. 우리 피고인들은 군중 심리 때문에 이성을 잃은 것 뿐이에요. 애써봐. 청소년의 행동 및 심리 연구가를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군중 심리에 대해 연구하셨죠? 네. 먼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리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도 일단 집단 정신에 사로잡히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책임감과 도덕관념이 약해집니다. 가치관이 정립되기 이전의 청소년들은 그 정도가 더 심하고요. 그에 대한 실험도 하셨죠? 이게 그 자료인데요. 직접 설명해 주시죠. 과거에도 여러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적 있는 아주 흥미롭고 충격적인 연구인데요. 학생 100명을 모아두고 교실에 각각 회색과 검은색의 종이를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 검정색이냐고 물어봤었죠. 답이 너무 명확한 질문인데요.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집단에 의해 얼마나 간단히 무너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실험에 참여한 100명의 학생들 중에서 80명과는 미리 회색을 가리키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고 나머지 20명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봤습니다. 처음엔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20명 모두가 진짜 검은색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의 기회를 더 주자 20명 중 18명이 다수의 선택을 따라 회색을 가리켰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선택을 했군요. 그건 소외되지 않고 다수에 속하고자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집단 심리죠. 이것이 심해지면 단순히 색깔을 선택하는 일에 그치는 게 아니라 광기나 패닉에 빠져 희생양을 만들기도 합니다. 피고인들 역시 모두가 비난하는 분위기에 휩쓸려 악플을 시작했고 결국 자신도 모르게 도가 지나친 행동을 했던 겁니다.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모두 군중 심리에 휩쓸리면은 범죄 가해자가 될 수 있단 말씀이네요. 그렇죠. 교수님도 그러신 적이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군중 심리에 취약합니다. 마치 저희들이 군중 심리의 피해자라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집단 광기의 영향으로 저지른 범죄는 무조건 용서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당시 아이들의 상태에 대한 저의 의견을 얘기한 것뿐입니다. 피고인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면담하셨나요? 아니요. 그러면 정확한 상태는 모르신다는 거네요. 근데 어떻게 장담하셨죠? 이유 있습니다. 증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증인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검사. 이상입니다. 10분간 휴정하겠습니다. 시도는 괜찮았어. 그럼 뭐예요? 결국 증명한 건 하나도 없는데. 애들 정신 감정부터 받아야 했을까요? 아무 때나 정신 감정하냐? 걔들 100% 정상이야. 다음이 더 문제예요. 자식 잃은 부모를 어떻게 감당하죠? 재판장님, 이채량의 아버지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체리양은 평소 어떤 성격이었나요? 그 세상 없이 밝고 착한 애였습니다. 이번엔 어땠나요? 새 앨범 낸 다음에 1년이나 쉰 다음이라 되게 쉽지 않았을 텐데. 걱정 많이 했죠. 근데 너무 인기가 좋아서 막 나오자마자 2등하고 3등하고 했잖아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달라졌죠? 예, 한 석 달쯤 전이에요. 라디오 나갔다 와서 네, 악플을 들을 때부터였군요. 예, 집으로 전화가 오고 편지가 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이채리 씨 핸드폰인가요? 여보세요? 저 여기 방송국인데 이채리 씨 핸드폰 아닌가요? 네, 전데요. 다음 주 화요일에 뮤직 차트 녹화 있으시잖아요. 엔젤이랑 함께 1위 후보인데요. 네, 알고 있어요. 거기 나오시면 죽는다고요. 네? 거기 엔젤이랑 같이 섰다간 죽여버린다고. 알았어? 이게 왜 대답을 안 해? 잠도 못 자고 맨날 악몽에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체리양이 힘들게 컴백에 성공했지만 유일한 고민거리는 바로 안티 팬들의 괴롭힘이었네요. 그죠? 예, 어떻게 사람한테 그럴 수가 있는지. 변호인, 반대 신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판장님. 재판장님, 피고인들의 공동 변호인으로서 발언을 신청합니다. 네, 따님이 늘 죽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는 건데 꼭 집어서 악플 때문에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나요? 그게 뭐 힘든 일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이외에도 힘든 일이 상당히 많았던데요. 그 6개월 전에 이채리 양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죠? 예, 원래 몸이 아팠던 사람이라 오래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했었습니다. 체리도 잘 견뎠고. 그 이외에 스캔들도 있었죠? 그 성행위를 담은 그 비디오가 있다는. 우리 애는 그런 애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극히 사적인 부분까지 잘 파악하고 계셨다. 있습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소문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지금 증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인은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질문하세요. 악플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했다면 이 사안을 경찰에 신고한 적은 있습니까? 그건 우리 애가 원하지 않아서. 그렇다면 신고할 만큼 힘든 일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닙니다. 정말 괴로워했습니다. 매일 울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힘들어했다면 그 딸을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체리가 바쁘고 또 남들 시선도 있고 해서. 있습니다. 이채리의 자살을 아버지 탓인 것처럼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딸은 저희들이 죽였어요. 전화번호를 수십 번 바꿔도 귀신같이 하루가 안 돼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희들이 우리 딸을 말려주겠다고 하신다. 일주일 후 오후 4시 본 장소에서 공판을 속행하겠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애들이 지금 살인범 취급을 당하고 있잖아요. 아직 재판 끝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자신 없으면 관두시든지. 요즘 악플에 대한 사회 분위기도 있고 해서 그런 거니까요. 아 글쎄 내 말. 아니 요즘 세상에 인터넷에 욕 몇 개 안 올리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벌써 재판이 몇 번째야 이게? 아휴 그깟 딴따라년 하나 뒤진 거 가지고 내가 본 참별. 죽은 사람 속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정말 악플 때문에 자살한 걸까요? 우리가 여기 진실 찾자고 앉아 있는 거야? 알아요. 의뢰인이 진실해 보이도록 만드는 거 그게 우리 일이죠. 아이 그럼 정의는 누가 지켜요? 뭘 놓쳤을까요? 아이 왜 자꾸 제 말 무시하세요? 저 지금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라고요. 5월 21일 이채리가 목음에 자살한 시체로 발견됐다. 처음 발견한 사람은 코디네이터이자 친언니인 이미리. 발견 당시 상태는 목에 잠깐. 이상한데? 그래서 뭐가요? 처음 발견한 사람이 언니라고? 근데 언니는 왜 코빼기도 안 보이지?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그, 담배 하나 주세요. 엘세. 예. 이걸로요? 예. 여기 오래 사셨어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기 골목 쪽에 이칠이라고 연예인 살았었잖아요. 예, 그 아가씨? 네. 그렇게 죽어서 많이 놀라셨겠어요? 그시 뭐 나야 한 동네 살았어도 텔레비에서 더 많이 봤으니까 이 텔레비에선 만날 재미나게 찍고 까불고 하더만 그렇게 죽을 줄 몰랐지. 참 한창 나이에 자살이 뭐여? 동네에서 소문은 어땠습니까? 뭐 연예인들이 다 그렇지 조신한 처자 같지는 않더만. 죽은 사람 두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몰라. 뭔데요? 아니 그 작년인가 재작년서부터 서너 번 봤는데 이 죽기 얼마 전에도 집 앞에서 남자랑 아주 그냥 술독에 빠졌다 나온 모양이더만. 남자랑 옮겨가지고. 누군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야 모르지. 애인이겠지 뭐. 아버지는 어땠어요? 난 그 집에 아버지 있는 줄 몰랐다니까. 방송 보고 알았지. 아버지가 같이 안 살았어요?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한 지가 얼만디 살았으면 몰랐을까 봐. 집에 없나? 오. 이미리 씨? 죽인다 죽여. 정 변호사 괜히 사고 치지 말고 자중하지. 어? 삼장님 망이나 잘 좀 보세요. 네, 정말 유감입니다. 동생분 일은. 그 애들 변호하신다는 분이 저희 집엔 왜 오셨죠? 이채리 씨
처음 발견하셨죠?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체리야, 일어나. 이거 아직까지잖아. 오늘 스케줄 아침. 같이 사신 게 아니었어요? 원래 같이 사는데 가끔씩 제가 친구 집에서 잘 때도 있거든요. 혹시 죽기 전날 무슨 안 좋은 일은 없었나요? 그 애들이 괴롭히는 거 말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적당히 하시죠. 동생한테 혹시 남자친구 있었나요? 남자애들 있었죠. 최근에 실현당했나요? 걔가요? 체리는 한 번도 차여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인기가 꽤 많았겠죠? 남자들로는 걔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체리 씨를 잃고 꽤 애통하던데 부녀지간의 사이가 원래 좋았나요? 그냥 사건 당시에 대해서만 물어본다면서요? 애들 미래가 달린 일이에요. 그냥 사실대로만 얘기해주세요. 무슨 사실이요? 제 앞에서 어떻게 내 동생 죽인 애들 미래를 의논할 수 있죠? 그럼 왜 직접 고소하거나 증인으로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까? 제일 가까운 건 미리 씨인데 동생에 대해서 자꾸 함구하는 건 정말 납득이 안 가요. 아버지는 왜 갑자기 개입을 하는 거죠? 아버지요. 전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할 말 없어요. 아버지의 눈물은 거짓이었군요. 근데 이미리 옷 봤어요? 체리 옷이었잖아요. 이 차도 원래 이칠일 거 아니었나? 동생이 죽었는데 슬퍼하는 기색도 없네. 효진이 아버지인데요? 나쁜 놈 새끼, 개새끼들. 나 술병을 마신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채리의 아버지가 합의금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이제 좀 전에 찾아와서 저 사장님, 이채리 양의 아버지가 찾아오셨는데 조용히 할 말이 있답니다. 듣는 게 좋을 거라고. 모셔오지. 그 회사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뭘 말입니까? 딸내미 장래를 생각하면은 그 큰 거 2장 정도는 껌값이지. 안 그래요? 솔직히 그냥 합의금으로 조용히 끝낼까도 싶었는데 이번 한 번으로 고소 취할 인간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잘 돼가요, 선배? 벌써 이긴 표정이네 재판에서. 생각보다 재판이 빨리 끝나겠어요. 글쎄, 두고 보자. 왜 그렇게 자신만만이죠? 우리만 비장의 카드가 있으란 법은 없잖아. 어? 다들 잘났어 진짜. 지난 화요일에 피고인 주효진 양 아버지 회사에 찾아갔었죠? 예?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목격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예. 갔습니다. 왜 갔던 거죠? 그게 우리 딸 죽은 게 하도 억울해서요. 돈 있으면 나랑 딸 막 죽여도 되는 거야. 내 딸 살려내. 아이, 최소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오? 하참. 아, 내가 되게 딸을 죽였어? 어디 가서 낮술 먹고 행패야? 뭐? 행패? 아니 행패는 누가 부렸다고 그러는 거야? 바라는 게 따로 있었나 보구만. 어? 얼마면 돼? 큰 거 한 장? 두 장? 그건 먹고 떨어질래? 야 이 자식아! 불쌍한 내 딸 죽여놓고 돈으로 해결을 하겠다고? 죽이긴 누가 죽여? 당장 쏘러가 이 자식! 아, 그녀는 죽으려면 곱게 죽지. 혼자 얘 남 자식을 신세를 망쳐 망치긴. 야 어떻게 사람을 그럴 수가 있냐? 응? 정말 비참했습니다. 자식이 죄를 졌으면은 부모가 나서서 사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과를 받으러 가셨는데 효진 양의 아버지가 돈을 주겠다고 했다는 건가요? 그랬습니다. 따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셨다고 했죠? 예.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대화를 하죠? 조사에 의하면 증인은 12년 전 집을 나가 김정신이라는 여인과 사실혼 관계로 지냈더군요. 그 여자하고는 이미 끝난 사이입니다. 돈이 떨어져서 김정신과 헤어지고 딸한테 돌아왔나요? 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증인의 채무관계 서류입니다. 빚이 1억 가까이 있습니다. 본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고소한 장본인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증인은 딸과 각별한 사이처럼 증언을 했지만 사실은 함께 지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이채리가 왜 죽었는지 증인은 전혀 모르죠? 증인은 처음부터 합의금을 노리고 피고인들을 이채리의 죽음과 연관시켜 고소한 겁니다. 아닙니다. 내가 빚이 있다고 죽은 딸을 팔아먹겠어? 내 딸은 전현들이 죽였어요. 전현들이. 조용. 정숙하십시오. 제법인데요. 재판장님, 수정여고 1학년 이재영 양을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증인 이재영은 피고인들을 알고 있습니까? 네, 엔젤 팬클럽입니다. 피고인들이 이채리에 대한 얘기도 나누는 걸 목격했나요? 자, 증인. 중요한 일입니다. 안심하고 얘기해 주세요. 자, 피고인들이 이채리에 대해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네, 학교에 있는데 더 뿌려. 그거 되겠어? 알았어. 신경질 좀 내지 마봐. 제대로 하라고. 알았다고. 야, 이 정도면 될래나? 더? 야, 된 거 같지? 아, 진짜 이쪽도 쑥질하구나. 야, 이제 질러? 질러. 이채리 그년을 이꼴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세요, 피고인. 자, 증인한테 들은 대로 피고인들은 실험을 통해서 이채리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인형을 가지고 했을 뿐이며 실제로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입니다. 기회를 못 잡은 거겠죠. 자, 지금 피고인의 모습 보십시오. 저들한텐 이채리를 죽게 만들 의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얘들아, 묻는 말에는 대답해야지. 그녀는 당해도 싸다고요. 아 왜? 이채리 죽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 난리예요? 지가 헛소리하다 벌 받은 거잖아. 딴 애들도 다 욕하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고. 아 진짜 짜증나 진짜. 이제 어쩔 거예요? 방법을 생각해야지. 지금 이 마당에 잠이 와요? 선배!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할 말 있으면 해. 이제 애들 장난이랑 변호는 안 통해요. 걔들 내가 봐도 끔찍한데 어떡하죠? 누구나 비밀은 있다. 또 무슨 수수께끼예요? 이천이가 악플 말고 뭐 다른 자살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런 게 있기만 하면 애들 혐의는 풀 수 있죠. 그럼 찾아봐. 아니 내가 죽은 사람만 하면 어떻게 작년인가 집 앞에서 남자랑 이채리 집에서 발견한 거예요. 탤런트 김영우. 아이 그럼 그 스캔들 그거 진짜였어요? 찢어졌잖아. 옆에 누가 있는지 안 보이는데? 헤어져서 찢어버렸겠죠. 실현당해서 자살한 건가? 그치만 언니는 체리는 한 번도 차여본 적이 없어요. 이채리가 남자를 다 차버렸다고 했는데. 아 남녀 사이를 어떻게 알아요? 연애 구단이 나도 잘 모르는데. 저 섹시한 여자랑 그냥 친구 사이는 아닌 것 같지? 이채리랑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찾았나 보죠. 김영우 씨? 이채리 씨 사건 때문에 그러는데 잠시 얘기 좀 하시죠. 잠깐만입니다. 이채리 씨 집에서 김영우 씨 사진을 봤어요. 둘이 연인 관계였나요? 예. 사귄 거는 맞는데 헤어졌습니다. 그게 언젠가요? 한두 달 됐습니다. 지금 스캔들 확인하러 온 겁니까? 헤어진 이유가 뭐죠? 체리 얘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이신데 너무 냉정하시네요. 변호사라고 뭐든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십시오. 걔랑 나랑은 완전히 끝났으니까. 근데 왜 또 만난 거죠? 죽기 얼마 전에 함께 있는 걸 본 사람이 있는데요. 나를 봤다고요? 죽은 체리가 그러던가요? 그런 적 없습니다. 조사를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죠.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오셨네? 지난번에 이채리랑 같이 있던 사람이 이 사람 맞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 요즘 아침 연속극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잖아. 그때 그 사람은 나이도 좀 더 먹고 암튼 이 사람은 아니야.
양다리로구만. 김영우 씨의 태도가 이해되네요. 그래서 이채리한테 헤어지자고 한 걸까요? 어쩌면 이채리가 먼저 정리하려고 한 걸 수도 있어. 그런데 누굴까요? 알만한 사람이 하나 있긴 한데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 쓰레기? 야, 박 기자, 오랜만이야. 보아하니 신참 변호사께서 물고 온 사건이구만. 이렇게 복잡한 사건 안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채리 스캔들. 김영우 말고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이채리가 놀면서도 외차 굴리는 재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스폰서구만. 누군지 알아? 알려줘봤자 법정에선 쓰지도 못할 텐데요, 뭐. 혹시 또 모르죠? 그 동영상을 찾는다면요. 그 동영상이라면 그 소문에만 있다던 이채리 섹스 동영상이 정말 있는 거예요? 기획사에서 아마 철저하게 차단을 했다죠. 누군데요, 상대가? 글쎄요. 그런데 내가 왜 내 소중한 정보를 막 줘야 되나? 아이, 그냥 상대하지 말고 가자고. 아유, 내 불은 내가 잘못이지. 대신 뭘 가지고 싶은데요? 이번 사건 특종? 이채리에 대해 전부 다 알아야겠어요. 전부? 이채리도 처음엔 아주 깨끗했었지. 방송에선 그렇게 순진하던 애가 매니저가 이채리 사고 치는 거 막느라고 힘 꽤나 뺐지. 아나무인이 뭐든지 자기 맘대로였군요.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면 자살을 했을까요? 자살이 아니면 누가 죽인 건가? 그 스폰서는 대체 누구예요? 섹스 동영상이 어떻게 소속사 손에 들어와서 철저하게 차단이 됐겠습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채리 스폰서가 소속사 사장이란 거야? 네. 김영우가 그걸 알고 이별을 통보한 거 아닐까 싶어요. 그 실현당해서 괴로워했다는 증거는 있어? 2달 동안... 맞아요. 지난 2달 동안 이채리는 김영우하고 헤어진 뒤에도 하루에 5번씩 전화를 걸었어요. 김영우는 한 번도 건 적이 없고. 매달렸구만. 끝까지 받아주지 않으니까 절망한 거죠. 그 이 삼각관계를 증언해줄 사람을 찾아. 소속사 사장하고 여배우의 은밀한 관계를 증명해줄 사람이라. 미스고, 이채리 소속사에 있다가 중간에 나간 연예인 리스트 한번 쫙 와봐. 예. 아! 윤수지! 이채리랑 같은 그룹으로 데뷔했었어요. 처음에 윤수지도 주목을 받았었는데 어느샌가 사라졌어요. 아, 뭐 때문에 건졌더라. 이채리가 워낙 따고 얘는 아주 존재감도 없네. 아! 찾았다! 소속사와의 불화로 활동 중단. 소속사와의 불화? 안 좋게 끝난 관계니까 사장과의 스캔들도 말해줄 수 있겠네요. 확실한 우리 편이 생긴 것 같은데? 처음엔 꽤 인기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채리만은 못해도 꽤 떴었지. 저기 와요.
미모는 여전하시네요. 어? 이채리 양하고도 친하셨다고요? 네. 활동 그만둔 뒤에도 계속 연락하고 지냈어요. 왜 그만뒀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냥 도저히 적응이 안 돼서요. 채리 양도 많이 힘들어했나요? 연예계 생활? 워낙 어려서부터 시작한 거라 사실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체리는 돈을 벌어야 했잖아요. 어머니도 편찮으셨고. 그래도 체리는 이 일을 되게 좋아했어요. 참 열심히 했고. 김영우 씨하고는 어땠나요? 헤어졌다고 들었는데. 처음엔 되게 좋았었는데 그러니까 작년 겨울쯤부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자리에 미리 언니하고 영우 씨도 나왔어요. 그래서 넷이서 좀 늦게까지 놀았었죠. 그러다 저랑 체리랑 잠깐 화장실에 갔었어요. 근데 미리 언니랑 영우 씨랑 그러고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그런 거라고 영우 씨가 싹싹 빌었는데 체리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일 믿고 사랑했던 친언니하고 영우 씨가 체리를 배신했으니까요. 김영우가 꽤 악질을 바람둥이였나 보네요. 자매를 함께 가지고 놀고. 그게 꼭 영우 씨 잘못이라기보다는 남자들로는 걔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혹시 채리 씨 언니가 문제였나요? 네, 미리 언니가 좀 처음엔 저도 몰랐는데 영우 씨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체리를 질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좀 이상했어요. 그럼 두 사람의 삼각관계 때문에 이채리랑 김용우의 사이가 나빠진 건가요? 네,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한 번은 죽으려고도 했었어요. 채리 씨가요? 그게 언젠가요? 음반 내기 전인가요? 네, 그렇죠. 그럼 악플에 시달리기 전이네요. 네. 이채리 양이 자살한 것도 그 일 때문인가요? 언니하고 김용우. 아니요. 그 일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잘 되나 싶었는데 갑자기 영우 씨가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왜요? 수지 씨. 그 동영상이요. 동영상이라면 소속사 사장하고 찍었다는 섹스 동영상 말인가요? 네. 영우 씨가 그걸 봤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채리 양 매니저가 웬일이시죠? 채리 양과 함께 일한 기간이 얼마나 되죠? 데뷔 때부터니까 7년입니다. 채리 양은 힘든 일을 겪으면 주로 어떻게 했었나요? 워낙 천성이 맑아서 금방 털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좀 달랐습니다. 왜 이번엔 극복하지 못했을까요? 단순히 악플하고 편지만 보낸 게 아닙니다. 거의 스토킹을 하다시피 했으니까요. 이해했습니다. 증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채리 양이 자살한 당일날 지하 주차장에서 찍힌 CCTV 영상 원본입니다. 대변장님, 법정에서 영상을 확인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합니다.
처음에 피고인 셋은 마치 팬인 것처럼 이채리에게 접근했습니다. 체리 언니! 이채리 양이 무방비 상태가 되자 피고인들은 본색을 드러냈죠. 이미 반복된 악플 때문에 벼랑 끝으로 몰려있던 이채리는 이 일로 수치심과 모욕감이 극에 달하고 죽음을 택했던 겁니다. 결국 피고인들이 이채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저 테이프는 체리 양이 자주 가던 건물에서 직접 증인이 확보한 거죠? 네. 혹시 이채리 양과 소속사와의 불미스러운 관계가 드러날까봐 피고인들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하루빨리 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는 속셈 아닙니까? 있습니다. 근거 없이 증인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법정은 소문을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세요. 이채리 양과 최근까지 연락을 하면서 지내셨죠? 네. 채리 양이 힘들다는 고민을 털어놨었나요? 네. 얼마 전 헤어진 남자친구와 불화가 있었을 때부터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난 12월쯤에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채린이? 채리야,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 나 어떻게 수지야? 나 죽어버릴 거야. 채리야, 채리야, 채리야! 채리야! 당시 연락을 받고 출동했던 119 대원이시죠? 네. 상태가 어땠나요? 피가 많이 났지만 다행히 동맥을 비껴나가 생명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채리는 악플에 시달리기 훨씬 전에 이미 애인과의 문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역시 애정 문제 때문이란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채리의 2달치 통화 기록으로 자살 전까지 연인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채리가 자살한 이유는 피고인들의 악플 때문이 아니라 실연, 즉 개인적인 고민 때문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자살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5살의 배우이자 가수인 한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졌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자살이 실은 타살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던 이채리에게 피고인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악의적인 댓글을 올리고 스토킹을 하고 심지어 핏물을 뒤집어 씌우는 엽기적인 행위까지 석 달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인터넷이란 익명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비열한 행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비록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고의적으로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각 피고인에 대해 살인 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본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채리 자살의 유일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다른 요인들이 입증된 바 피고인 주효진, 홍성아, 윤재희의 자살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으로 이들을 처벌할 규정이 없지만 언어폭력이나 심리적 고문도 신체적 폭력 못지않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피고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에 예비적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남자들로는 걔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미련이가 좀 그냥 체리를 질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영우 씨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소속사 사장하고 찍었다는 이채리 섹스 동영상이 정말 있는 거예요? 영우 씨가 그걸 봤다는 소문이 있어요. 영우 씨 왜 이래? 나한테 이러지 마. 가라. 체리 언니! 체리 죽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 난리예요? 지금 헛소리라도 벌 받은 거잖아. 집에서 정리하는 게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여보세요? 천사의 가면을 쓴 악마. 선배, 의처충은 충분한 살해 동기야. 그걸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 저 사람이에요. 남편을 죽게 만든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라고요. 최영진이가 목을 매 자살을 했다는데? 당신이 죽인 거지. 마트로시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으니까.